오늘은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우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사실 우유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우유를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한 조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우유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신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과일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산성 성분으로 우유와 만나면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먹은 우유가 위장 속에서 갑자기 덩어리로 굳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 심한 경우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오렌지 주스와 우유를 함께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장 속에서 우유 단백질이 응고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고 전문가들은 신맛이 강한 과일을 섭취했다면 최소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우유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 역시 비슷한 원리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비타민 섭취와 칼슘 섭취를 동시에 하려다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장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소화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생선 및 육류입니다. 흔히 생선 요리를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과 우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하려고 하면 소화기관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은 물론 심한 경우 식중독 증상이나 복통과 같은 심각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이 조합을 비드 하리브이아이알 UDDHAAHARA 즉 서로 상극인 음식으로 분류하여 피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생선과 우유의 조합이 몸의 화학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체내, 독소아마, AMA를 생성하여 면역력 저하, 피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단백질과 지방의 복합적인 소화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종류의 육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23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우유를 마시는 것이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증폭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는 스무디나 쉐이크로 자주 함께 섭취되는 조합인데요. 의외로 이 조합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력을 약화시키고 몸에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나나는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과일이고 우유 또한 소화 시간이 필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져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성질이 서로 상이하여 위장에서 혼합될 때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소화 과정은 장내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또한 기침, 감기, 기관지염 또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바나나와 우유 조합이 호흡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바나나와 우유를 꼭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소화를 돕기 위해 약간의 육두구 가루나 카다멈 가루를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두구는 소화를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바나나 마이너스 우유 조합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요거트, 커드, 치즈와 같은 발효 유제품은 이미 우유를 발효시킨 형태인데 이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발효식품들이 우유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몸의 통로를 막고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효소들이 우유 속 성분들과 상호작용하여 소화, 불량이나 가스 발생 등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효 유제품은 산성을 띠는 반면 우유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이면 위장 내 pH 균형을 깨뜨려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 유제품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유산균 섭취나 성분 충돌로 인해 소화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즈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친 농축된 유제품이므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를 먹고 싶다면 요거트만 단독으로 먹거나 우유를 마셨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요거트를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멜론의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반면 우유는 완화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멜론은 소화가 비교적 빠른 과일인데 우유는 멜론보다 소화 시간이 더 깁니다. 따라서 멜론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우유가 소화되는 동안 멜론이 위장에서 너무 오래 머물게 되어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멜론과 우유를 불량 조합으로 간주하며 멜론은 그 자체로도 빠르게 소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 불편과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멜론의 높은 수분 함량과 우유의 완화 작용이 결합되면 장 운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지거나 반대로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아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상쾌하고 수분 가득한 멜론을 즐긴 후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우유를 마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멜론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앞서 생선 및 육류를 통해 설명드렸지만 우유 자체가 이미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는 약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콩류두부, 콩나물 등 견과류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소화 과정이 지연되어 위장 불편함, 가스, 더부룩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닭가슴살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헬스 보충제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백질 함량이 높은 파우더에 우유를 섞어 마시면 소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적절한 양과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거나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다른 단백질 식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었다면 점심이나 간식으로 우유를 마시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총 단백질 섭취량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7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위산 생성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운 카레, 고추,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때 우유가 위로 들어가면 위산과 반응하여 소화를 방해하거나 속쓰림, 산역류, 소화불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때 우유의 유당이 소화되지 않으면 가스가 발생하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입안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매운맛은 가라앉힐 수 있을지 몰라도 위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즐긴 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다른 중성적인 음료로 입안을 헹구고 우유는 잠시 후에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입안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우유보다는 설탕물이나 꿀물처럼 단맛이 나는 음료가 캡사이신을 중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칩, 프레첼, 짭짤한 스낵과 같은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면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우유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우유 속 칼슘과 나트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짠 음식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불쾌한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거나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짠 음식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유가 들어가면 위산과 반응하여 소화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짠 음식을 먹은 후에는 물이나 전해질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고 우유는 다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 몸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은 자색 고구마도 우유와는 상극인 조합입니다. 자색 고구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 개선, 시력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복합체는 체내 흡수가 어렵고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자색 고구마의 항산화 효능도 제대로 얻기 어렵고 우유 속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려다가 오히려 둘 다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마실 때는 자색 고구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색 고구마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유는 우유대로, 자색 고구마는 자색 고구마대로 각각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각각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 풍부한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 옥살산이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결합하면 불용성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불용성 물질은 주로 옥살산 칼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쌓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신장 결석이나 담석증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나 담석증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와 우유의 조합을 더욱 피해야 합니다.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철분 흡수도 저해하기 때문에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조차도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시금치는 영양가가 높은 채소이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다른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요리를 할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다른 식물성 우유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시금치와 우유를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 옥살산 성분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지만 동시에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무를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되어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이 우유 속 단백질이나 기타 영양소와 반응하여 소화 흡수를 저해하거나 위장 내에서 불필요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를 공복에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위장 내에서 가스를 생성하고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를 섭취한 후에는 최소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시원하고 칼칼한 맛으로 국물 요리나 반찬에 자주 활용되는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통해 무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는 고기 요리와 함께 섭취할 때 고기의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궁합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11가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맛이 강한 과일, 생선 및 육류, 바나나, 발효, 식품, 멜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자색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무까지.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우유와는 상극이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무조건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들의 조합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심한 경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양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 조합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소화 능력,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 언급된 조합들을 섭취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민감하거나 평소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아이들이나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 등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음식의 영양 성분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음식들 간의 궁합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음식의 성질과 궁합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조합의 중요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유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간격입니다. 위에 언급된 음식들을 섭취했다면 최소 12시간, 가능하다면 2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한 가지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킨 후 다음 음식을 처리할 수 있어 소화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를 마실 때는 너무 차갑게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우유는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마실 때 천천히 마시고 다른 음료와 섞어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음식과 우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의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유는 여전히 좋은 영양 공급원이므로 현명한 방법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회피보다는 지식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